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크 이심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트위터 기업 인수가 드디어 지난주에 종결됐습니다. 그동안에 트위터를 인수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4월과 7월 달에 예측해서 분석해 드린 대로 드디어 인수합병이 종결됐습니다. 자, 기업의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은 흔히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을 하나같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무슨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이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좌파의 상징 언론인 CNN, MSNBC, 그리고 신문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지들은 보도 행태가 똑같습니다. 무슨 세계 3차 대전이라도 터진 것처럼 이러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위터의 M&A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Elon Musk has taken control of Twitter and fired its top executives. 이렇게 헤드라인을 싣고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했고 최고 경영자들을 파면했다라고 하면서 그 화면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이 여기자는 CNN 비즈니스의 클레어 더피라는 기자인데, 제가 원래 이 생긴 걸 가지고는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매우 부정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 화면에 보시죠. Twitter deal losers 해가지고 이번에 트위터 인수합병의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트위터 인플로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Elon Musk's planned Twitter layoffs are imminent. 일란 머스크가 계획해뒀던 트위터의 해고가 임박했다. 이런 이 보도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정말로 좌파 언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그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비즈니스를 10,000명의 이 종업원을 가지고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5,000명 가지고 100억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업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운영하는 회사는 없어요. 기업 M&A가 끝나고 나면 그 넥스트 스텝으로 들어가는 게 레이오프, 해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안 좋죠.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업의 M&A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상이고, M&A 다음에 따라오는 넥스트 스텝은 레이오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미국의 모든 지금 주류 언론이 이것을 무척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더 보시죠. MSNBC guest raises alarm over Musk's First Amendment approach to Twitter, weaponization of human nature. 자, 이것은 MSNBC 초대 손님이 머스크의 헌법 1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다. 인간의 본질을 무기화하려 합니다. 이게 좀 괴상한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 1조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좌파는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듯한 이러한 헤드라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 좌파 운동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있었던 트위터가 이제는 정상적인 경영인이 페어한 경영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그동안에 해오던 트위터의 좌파의 가짜 선동질은 이제 띄워주고, 우파에서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찍어 누르거나 삭제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테니까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날 현대 좌파의 정신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친구는 1920년대하고 30년대 컬처럴 헤게몬이라고, 그러니까 문화 패권이라는 이런 그 책을 쓴 저자인데 이태리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친구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40대에 요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이 컬처럴 헤게모니의 주요 내용은 이거입니다. 자, 20세기 공산주의 이 혁명은 절대로 이제는 무력이나 총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을 문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1차 단계는 The War of Position, 자리 잡기 전쟁을 치러야 되고 5년, 10년이고 쭉. 그 다음에 2차 그 전쟁은 The War of Maneuver라고 해서 교묘한 술책을 쓰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컬처럴 헤게모니를 주장한 공산주의자입니다. 학교라든가 방송사, 언론사, 지방의 각 기관, 하다못해 동네 라이언스 클럽이나 친목회, YMCA 같은 모임, 교회, 종교단체 이 모든 곳에 부르주아들이 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힘들다.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그러니까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스며드는 수밖에 없다. 이게 The War of Position입니다. 자리 잡기 전쟁. 그래서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The War of Maneuver라고 해서 교묘한 술책. 그러니까 아닌 듯 하면서 긴 것 같고 긴 듯 하면서 아닌 듯 하는 이러한 교묘한 술책을 써서 파고들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컬처럴 헤게모니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 디지털화되면서 빅텍이 그 언론, 새로운 언론으로 떠오르니까 젊은 세대에는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트위터가 더 강력한 언론 매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리트윗을 통해서 금방 몇 시간 내에 수백만, 수천만의 그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란 머스크가 정상적으로 페어하게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완전히 시샘말로 이제 우린 끝났구나 그러면서 돌아버린 겁니다. 이 좌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제가 확실하게 실감을 했냐면은 주말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남편의 그 치정 사건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에서 제가 이것을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의 그 동성애 친구로 보이는 데이비드 드파페라는 사람이 망치로 그 낸시 펠로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친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채 열흘도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좌파의 수뇌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빨리 이 사건을 덮으라는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그 신호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트위트인데 The Republican Party and its mouthpieces now regularly spread hate and deranged conspiracy theories.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공화당과 공화당의 선전기관이 이젠 정기적으로 증오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폭력을 생산해내고 있어서 충격적이다. 이런 식의 이 권모술수의 최고봉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것이 마치 공화당에서 일부러 벌린 일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일란 머스크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처럼 해라라는 식으로, 물론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그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뜻으로 니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작전 빨리 짜서 해라는 식의 신호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NBC, CNN 해가면서 줄줄이 나옵니다. 이 펠로시 사건은 음모론이고 일란 머스크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류 언론들이 줄줄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힐러리가 그 신호탄을 쌓아 올리고 좌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면서 그 로이터 통신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것은 음모론이다.
일란 머스크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그 음모론인가 보다 하고 이 사건은 바로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실은 감춰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일란 머스크가 딱 한마디만 간단하게 쓰고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다는 식으로 딱 쓰고 그 밑에다가 그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 링크는 그 현지 신문이에요. 조그만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신문하고 또 다른 신문에 그 링크를 걸어 가지고서 신문에 나온 기사를 같은 그 링크를 걸어서 딱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링크에 보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인 폴 펠로시는 게이바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정 관계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집에서 망치로 그 머리를 내려친 이 친구는 그 데이비드 바페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무슨 그 남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둘째 치고라도 그전 같으면 언론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짜 언론이 그 미국의 주류 언론이 그냥 민주당 쪽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헌터 바이든을 그냥 덮어버린 것처럼. 근데 이제는 트위터가 정상적인 경영자가 운영을 하니까 페어하게 하는 거죠. 뭐 극우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페어하게 똑같이 그대로 내용이 나가도록 하니까 완전히 이 좌파는 더 이상 거짓 선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자, 주류 언론이 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까지 나서서, 뭐 로이터 통신은 엄청나게 좌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서서 떠들어도 이제는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 하나 날린 게 사람들이 더 이것을 신용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길게 보면 1960년대부터 또 짧게 보면 그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그 좌파의 선동질을 한층 더 높인 것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미국에서 완전히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지우지하고 그냥 거짓말을 해대면은 그 거짓말이 진실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저희 같이 조그만한 그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도 올리고 이런 SNS를 이용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묻혀버리고 미스인포메이션이다 또는 디스인포메이션이다 하면서 진실을 거짓말로 바꿔버린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많이 보이죠.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특히 이 보스턴에는 미국인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저를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류 언론에서 떠드는 가짜 내러티브가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인천 관계가 되는 사람도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디스인포메이션이고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가 뭐 있을 법한 그런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더 이상은 주류 언론이 떠들어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신문이나 방송보다도 더 빠르고 파급 효과가 있는 게 트위터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좌파가 뺏겨버린 거죠. 자, 폴리티컬 모더니즘을 최대한대로 악용해서 많은 대중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이끌어오던 이런 좌파의 그 선동 그 시절은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폴리티컬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 전문가, 소위 테크노크래시라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TV나 이런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수치와 통계를 내보이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전문가 아니잖아. 전문가 말을 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이게 이런 것을 이용한 것. 그 다음에 또 너는 왜 과학을 믿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그러면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온 것.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가 한참
이렇게 막 심했을 때 한 2년 전에 닥터 파우치라는 좌파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CDC의 질병 전문 이 팬데믹 전문 최고장이다 하고 나와서 그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씁니다.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이제 벗어도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 벗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의 신용도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들이 좌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속이면서 좌지우지해 오던, 그러니까 이 political modernism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끝나가는 그러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남가주이고, 이번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 한인 사회를 좀 더 든든히 올바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뛰어든 우리가 수유 후보를 꼭 뽑아달라 하는 이런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이 이 폴리티컬 모더니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일일이 학교 이름을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동부의 최고 명문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부에서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러한 우리의 2세들이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믿습니다. 왜냐? 부모들은 영어도 좀 모자르고 2세들은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올바로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얘들이 맞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좌파 교수들에 의해서 이 폴리티컬 모더니즘에 의해서 세뇌당한 2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들이 앞으로 영어가 모자르고 이러면은 무조건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마시고 이 폴리티컬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았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는 그것이 끝나간다라고 확실히 똑바로 알고, 우리가 미국에서 더 이상 이 좌파한테 흔들리지 않고 주인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올바로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은 11월 8일 선거에 이 한인 유권자 모두가 나와서 공화당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8일 이후에 이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이 입법권을 다시 우파가 찾아오는 그러한 기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분발하시고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좌파들은 50% 이상이, 민주당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우편 투표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번 11월 8일 틀림없이 공화당 우파가 대승을 거둘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탄압을 당하고 있어서 구독자가 많이 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전으로 많이 마이클 심 TV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